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교과서로 수학 공부를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보시고 자녀의 공부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수학 공부를 놓친 수포자 학생들을 위한 방송은 제4회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초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여기 한 권, 두 권, 세 권은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교과서들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나온 초중학교 교과서들입니다. 맨 마지막 중학교 3학년 교과서만 아직 바뀌지 않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방금 보셨듯이 여러 대학교와 학교에서 수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만든 책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전해주려는 내용의 기준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몸에 익혀두면 언제나 다음 학년 공부를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잘 풀려고 문제집 같은 것을 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수포자에서 벗어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수학을 익히는 정도라면 교과서로 충분합니다.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교과서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게 된다면 말이죠. 인생수학 2회 방송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학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은 예습을 해서 학교 수업을 듣게 해보십시오. 예습하는 과정에서 배울 것을 스스로 미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조금 더 쉽게 알아듣게 될 겁니다. 저학년의 경우는 예습할 때 나오는 낱말을 몰라서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부모님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설명을 해주거나 또박또박 읽어주기만 해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낱말 뜻을 잘 몰라 수학책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부분의 수학을 모르셔도 문제를 함께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모르는 것의 절반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전문가인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해결해 주시겠죠. 제게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찾아온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눗셈을 못하는 이유는 각자 달랐습니다. 곱셈까지는 잘하는데 나눗셈에서만 막히기도 했고 두세 자릿수 이상의 곱셈이 서툴러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학년 교과서의 그 단원으로 갔습니다. 거기를 미리 혼자 읽어보고서 생각을 해오라는, 그러니까 예습을 해오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습을 해오면 학생과 함께 첫 줄부터 한 가지씩 읽으면서 교과서가 요구하는 것을 학생이 달성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문제에서 학생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 부분을 알아차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고비씩 넘기며 책장을 넘기다 보면 며칠 뒤에 학생은 저절로 책이 이끄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뒤에는 교과서의 남은 문제와 익힘책을 풀어오라는 숙제를 냅니다. 교과서 문제의 답은 제가 교사용 지도서에서 보고 확인해주고 익힘책은 풀이와 답이 책 뒤에 붙어 있으므로 학생 스스로 매겨보고 틀린 부분은 고쳐서 확인하고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공부를 하면 나눗셈을 아니면 곱셈부터 나눗셈까지 스스로 이해하며 풀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제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부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잘 되었으니 좀 더 높은 수준의 문제집을 풀리고 싶은 부모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자녀를 잘 살펴보시고 방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와 익힘책에 더해 문제집까지 잘 풀면서 지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수학에서 한 번씩 탈이 난 아이는 그 부분의 논리를 못 익혀서 탈이 났다기보다는
수학 계산 자체가 재미없거나 질린 경우도 많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많은 양을 해야 하니 한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고 깨달을 기회를 놓쳐서 새로 배우는 기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학생들은 교과서와 익힘책만 꾸준히 공부하고 약한 단어는 반복해주면 수학 도사는 아니어도 다음 학년 공부를 제대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잘하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먹을 때 공부하는 양을 늘린다면 모든 면에서 결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예 혼자서 책을 읽고 예습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운 부분 중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함께 읽으며 도와주면서 복습을 여러 차례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보습학원에 보내 사교육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고요. 더 잘한 어느 날 스스로 예습하며 공부할 마음을 먹는 날이 올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먹은 때 공부를 도와주면 탈 없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4회 방송에서는 수포자였던 고3 학생이 초등학교 때 잘 못하던 약분 통분과 중학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든 뒤에도 다시 공부하면 수포자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학기별로 한 권씩 나와 있고 교과서 본문의 정답을 확인하려면 구입해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들도 덧붙어 있습니다. 교과서,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모두 구입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거민정교과서협회와 초등학교의 경우는 천재교육출판사입니다.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몇몇 지정된 서점에서 이 책들을 취급하고 있으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점을 찾아가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학기만 끝나면 교과서를 버리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자신 없는 과목은 교과서나 문제집을 모아둔다면 나중에 다시 그 과목 공부를 잘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언젠가 다시 공부할 때 예전엔 잘 몰랐더라도 읽고 봤던 글과 그림이 있고 자기 손으로 낙서를 한 흔적이 있는 책을 다시 보면 옛 기억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보기 때문에 예전엔 몰랐던 것 중에도 그 사이에 어느새 저절로 알게 된 것도 많이 보일 겁니다. 내가 공부했던 손때 묻은 책, 공부에 중요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 4회 방송에서는 이미 수학 공부를 놓친 수포자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서로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